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시설관리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10년을 굴렀습니다. 과장 달고만 8년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도 개판, 사람도 개판, 회사도 개판이에요. 저라고 처음엔 꿈이 없었겠습니까? 이 분야에서 경력 쌓으면 안정적이지 않겠나? 자격증 따면 과장, 소장도 가고 공기업 자리도 노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건지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바닥은 이직이 밥 먹듯 합니다. 아니가 싶으면 그냥 추노해요. 저도 미친 듯이 이직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력서만 넣으면 연락은 또 옵니다. 우리 회사 오세요. 이번에 사람 뽑습니다. 이런 전화는 잘 와요. 그래서 기대하고 가봤죠. 근데 막상 들어가면 사람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급여는 그대로고 분위기는 더 개판, 진짜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하지 마라, 때려쳐라, 이 말만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어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길이 없어서 시설이라도 해야겠다. 그래도 자격증 있으면 관리직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희망 품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온갖 추노와 삽질을 하면서 깨달은 걸 테크트리라는 이름으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그나마 덜 후회하는지, 경력은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제가 다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왜 내가 후회하는지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운이 좋으면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시설관리 잘못 들어오면 인생 낭비입니다. 근데 제대로 태클을 타면 그나마 길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시설관리 테크트리. 초보에서 경력자 그리고 관리자까지 어떤 길을 밟아야 살아남는지 제가 몸으로 겪은 현실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호백병마입니다.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 이 네 군데를 묶어서 현장에서 이렇게 부르죠. 왜냐면 초보들이 가장 먼저 발을 들이는 곳이 대부분 이쪽이거든요. 좋은 자리부터 가면 되지 않나요? 많이들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좋은 자리는 대부분 인맥으로만 뽑습니다. 공개 채용에 올라오는 자리요? 그건 대부분 힘들고 꺼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이 좋은 자리 들어갈 확률은 솔직히 말해서 로또보다 낮습니다. 그럼 초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힘든 자리 가는 게 낫습니다. 호백병마 같은 곳에서 1년 정도 죽어라 배우는 거죠. 왜냐면 이 판은 얼마나 버텼냐도 중요하지만 뭘 할 줄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등 갈고 안전기 교체만 하다가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해봅시다. 겉으로는 1년 경력이라고 적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력이에요. 그런 상태로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되냐? 개무시 당하고 갈굼 당하고 결국은 얼마 못 버티고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1년은 일이 힘들더라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버티는 게 정답입니다. 호백병마는 분야마다 배울 게 다릅니다. 백화점은 전기 쪽 배우기 좋습니다. 큰 건물 전기 설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전반, 수배전반 만지는 법을 배울 수 있죠. 병원은 소방 설비가 많습니다. 소화펌프, 감지기, 비상발전기, 24시간 돌아가는 설비라 경험이 쌓이기 빠릅니다. 호텔은 영선 쪽, 그러니까 잡다한 수리 업무가 많습니다. 배관, 도어 체크, 가구 수리까지 대신 현장 대응력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마트는 공조, 냉동 설비 배우기 좋습니다. 특히 대형 냉동기, 에어컨 설비는 다른 현장 가서도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무조건 버티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나 체크하면서 1년은 채워야 합니다. 1년 채운 사람과 6개월 하다 나온 사람, 이 두 사람의 이력서는 서류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변 선배들도 평가합니다. 쟤는 1년은 채웠네. 그래도 기본은 있겠다. 이 한마디가 다음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 시절 테크트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자리 바라지 말고 힘들어도 배우는데 집중해라. 이걸 못 버티면 앞으로 아무리 자격증을 따도 좋은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보세요. 처음 시설관리 시작했을 때 진짜 별의별 잡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초보 시절 테크트리의 첫 관문인 거죠. 초보 시절 호백병마에서 1년을 버텼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분기점이 열립니다. 바로 경력 1년에서 3년차 테크트리입니다. 먼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기능사 하나 없다? 그럼 이미 시장에서 평가가 끝난 겁니다.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 말은 시설관리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증 있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1년 채웠다면 무조건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등 이런 기본 자격은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2년 차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산업기사, 기사 루트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기 쪽이라면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소방 쪽이라면 소방설비기사, 기계 쪽이라면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에너지 쪽이라면 에너지관리기사,
이렇게 분야별로 기사급 자격증을 준비해야 이직할 때 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능사 하나 있는데 그냥 경력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지.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서 3년 차는 바로 이직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격증이 없으면 옮겨갈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경력 3년이 넘어가면 더 늦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직할 때 피해야 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세대수 많은 대단지 아파트, 면적 넓은 복합 쇼핑몰, 다중이용업소. 이런 곳은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트가 나눠져 있어도 결국 업무는 쏟아집니다. 신입 때는 배운다고 버티지만 경력 쌓고 나서는 굳이 이런 곳에서 소모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냐? 호백병마에서 기초 다진 후엔 조금 더 체계 잡힌 시설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출신은 전기 쪽으로 강점이 있으니 오피스 빌딩 전기 담당. 병원 출신은 소방 경험 살려서 전문 방제팀. 마트 출신은 공조 냉동 쪽 특화 등. 이렇게 자기가 배운 걸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직할 때는 사람들이 소개해주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야, 좋은 자리 있는데 같이 가자. 이런 말이 안 나온다? 그럼 지금 내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는 좁습니다. 진짜 괜찮은 자리는 구인 공고로 안 나옵니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 돌려먹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3년 차 때 자격증도 따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쟤는 데려가면 든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길이 열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력 1년에서 3년 차의 테크트리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능사에서 기사급으로 올라간다. 둘째, 이직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을 기사 신세로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3년 차를 넘기고 기사 자격증도 딴 분들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찾아옵니다. 바로 관리자 전환 타이밍입니다. 시설관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사 생활 4년 안에 과장 못 가면 평생 기사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가 이걸 증명합니다. 왜 4년일까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기사로 4년 넘게 굴러버리면 몸도 마음도 그 생활에 젖어듭니다. 낮밤 바뀌는 교대 근무, 주임, 대리급에서 받는 잔소리, 민원 처리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이런 게 당연해져 버리면 관리자 자리로 올라가라는 제안이 와도 버티질 못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현장 가보세요. 전기기사, 소방기사, 주택관리사 다 가지고도 막교대 기사 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리자 스트레스를 감당할 체력이 안 되는 겁니다. 즉 기회가 있었는데도 타이밍을 놓쳐서 기사로만 남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년 안에 최소 과장급 자리에 올라서야 합니다. 과장이 뭐 대단한 자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량은 더 늘고 스트레스는 배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이라는 겁니다. 과장을 달아야 소장, 이어서 다른 회사에서도 관리자급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경력도 과장 경험이 있으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자격증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기사 하나만 있는 사람과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까지 있는 사람. 같은 경력이라도 회사는 두 번째 사람을 뽑습니다. 공기업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 만점 기준은 보통 8년에서 10년, 자격증은 기능장과 기사 조합이 최고점입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인맥도 중요합니다. 시설관리 업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좋은 자리는 공고에 안 올라옵니다. 선배, 동료 통해서 과장 자리 하나 비는데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옵니다. 그런 제안이 올 수 있으려면 평소에 보여주는 태도, 성실함, 자격증 준비가 필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사 생활 4년 안에 과장으로 올라서야 한다. 올라가려면 자격증, 경력, 인맥이 3박자가 맞아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기사 생활에 안주하게 된다. 자, 이제 다들 제일 궁금해하는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연봉과 워라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가 돈이 되냐? 어디 가면 편하냐? 이거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 유형별 현실을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먼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시설은 전기 쪽 배우기 좋고 정규직일 경우 주 5일제라 근무 형태가 안정적입니다. 연봉은 보통 4천 초반에서 시작해서 경력 쌓으면 5천 이상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행사 시즌. 명절, 세일 시즌마다 일이 폭발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 많은 분들이 백화점은 무난하다고 평가합니다. 다음은 호텔입니다. 호텔은 24시간 영업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는 기본이고 야간 당직이 많습니다. 외국계 특급 호텔은 연봉과 복지가 좋아서 5천 이상도 가능하지만 잡무도 많습니다. 도어 체크, 고장, 배관, 누수, 가구 수리. 손님이 불러대면 다 뛰어가야 합니다. 연봉은 괜찮아도 워라밸은 최악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병원은 소방, 전기, 공조, 의료용, 가스까지 시설 종류가 다양합니다. 연봉은 신입이 3,700부터 시작해서 공공병원은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정년 보장되는 경우도 많죠.
근데 문제는 응급 상황. 야간에도 불이 켜지고 응급실에서 설비 문제 생기면 바로 불려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지만 워라밸은 없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음은 마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트코를 예로 들면 초임이 3,500에서 시작해 10년차 넘으면 5,500에서 6,000까지 갑니다. 시설관리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죠. 다만 군대식 조직 문화와 오픈 마감 교대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연봉만 놓고 보면 마트 시설이 끝판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아파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설은 젊은 나이에 가는 걸 많은 선배들이 말립니다. 왜냐면 일보다 정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입주민 민원, 동대표 눈치, 소장과의 갈등. 실력보다는 아부 거짓말이 더 중요해집니다. 연봉은 과장 기준으로 4,500에서 5,000, 기사 주임은 3,6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규모 큰 단지는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지만 중소 단지는 격일제 당직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면 기술이 떨어지고 다른 데로 옮기기 어려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입니다. 시설공단, 발전소, 시청, 산하 공기업 같은 곳이죠. 평균 연봉은 4,700에서 5,200 정도고 기간 따라 6,000 이상도 가능합니다. 정년 보장, 복지, 안정성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채 시험, NCS, 경력 점수, 자격증 3박자를 다 맞춰야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좋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결국 돈, 안정, 워라밸 셋 다 갖춘 곳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설관리라는 이 바닥, 누가 뭐래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있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딱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격증을 놓지 않습니다. 기능사로 시작해서 기사, 그리고 소방, 기계, 에너지까지 배우고 딴 만큼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실제로 20년 넘게 버틴 선배들을 보면 전기기사만 있는 사람보다 복수 자격증 있는 분들이 과장, 소장, 공기업까지 올라갔습니다.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1년 차의 기능사, 3년 차의 기사, 4년 차 안의 관리자. 이 리듬을 놓치면 평생 기사로 남습니다. 반대로 이 타이밍을 지키면 시설관리에서 갈 수 있는 길이 확 넓어집니다. 셋째,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합니다. 이 바닥 좁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좁습니다. 좋은 자리는 공고에 안 뜹니다. 주로 아는 사람 통해서 돕니다. 그래서 평소 태도, 성실함이 결국은 소개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은 데려가도 믿을 만하다. 이 소리 한번 들으면 그게 바로 인생의 기회가 됩니다. 넷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준비를 합니다. 이 바닥 절대 워라밸 없습니다. 급여가 높으면 일이 많고 일이 적으면 급여가 적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끝내지 않고 퇴근 후 공부, 주말 공부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 공기업, 공공기관 혹은 관리직까지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결국 테크트리를 어떻게 타느냐의 문제입니다. 호백병마에서 기초를 배우고 1년에서 3년 차의 자격증과 경력으로 옮기고 4년 차 안에 관리자 전환을 노리고 이후에는 안정성과 워라밸을 저울질한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밟은 사람만이 시설관리에서 살아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가장 솔직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봅시다. 시설관리라는 이 판,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개판입니다. 급여도 기대 이하, 워라밸도 없습니다. 사람들 관계는 정치판이고 회사라는 울타리도 허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설에서 인생 망했다. 근데 제가 10년을 겪으면서 느낀 건 그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망한 사람이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테크트리를 제대로 탔기 때문입니다. 호백병마에서 기초를 배우고 1에서 3년 차의 기능사와 기사로 기반을 다지고 4년 안에 관리자 전환을 노리고 그 뒤에는 안정성과 워라밸을 저울질하면서 옮겨다닌 사람들. 이런 분들은 결국 관리직, 공기업 혹은 특급 선임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도 수많은 추노와 실패를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 업계는 운치기 3이 아니라 실력 3, 타이밍 3, 그리고 인맥이 4구나. 여기서 한 가지만 빠져도 좋은 자리 못 갑니다. 실력이 있어도 타이밍을 놓치면 기사로 남고 타이밍이 맞아도 인맥이 없으면 기회가 안 옵니다. 인맥이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후회하지 말라. 시설관리라는 선택이 어떤 길이든 여러분이 지금 내린 선택이라면 후회하지 말고 제대로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업계는 좁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힘든 현실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 갑질, 민원 스트레스, 이직 준비, 자격증 공부, 연봉 협상. 어디 가서 쉽게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시설워크 카페입니다. 시설워크에서는 아파트, 빌딩, 병원, 백화점, 호텔, 마트 어떤 현장에서 근무하시든 자신의 경험을 마음껏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민원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자격증이 진짜 현장에서 도움이 되냐? 지금 이직 타이밍 맞는지? 이런 걸 솔직하게 묻고 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 진짜 시설관리 테크트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댓글 하나, 글 하나 남기면 다른 후배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배의 경험담은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설관리인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길에서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이직하는 게 맞을까? 이 자격증 따야 할까? 이 고민 혼자 하지 마십시오. 함께 나누면 답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지금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시설워크 카페 주소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들어와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 남겨주십시오. 처음엔 짧게 나도 이런 경험 해봤다. 요즘 이런 고민 중이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동료들이 옆에 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시설관리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테크트리를 밟으면 이 바닥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설관리 테크트리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설워크 카페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